박시동 평론가님 네, 어서 오세요. 박시동입니다. 골디락스 경제연구소장님. 네. 아니 탄핵 때 네. 그때 어디서 뭐 하고 계셨어요? 탄핵이 아니라 계엄 때. 그때 막 퇴근해가지고 집에서 네. 뭐 내일 방송 준비하느라고 또 네. 여러 가지 리포트도 그냥 편안하게 좀 네. 서재에서 보고 있었는데 네. 전화가 막 빗발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TV를 켜보라고 그래서 알게 됐습니다. 저는 자고 있던 중에 아들이 예. 깨워가지고 아빠가 늘 얘기했던 계엄이 예. 선포됐다고 그래서 네네. 뭐 들려주는데 종북 주사파 운운해가지고 주사파는 얘기 안 했죠. 종북 네. 세력 뭐 이래가지고 여기 누가 AI로 만든 거 아닌가. 종북 드립도 이거 너무 낡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네. 예. 나 이건 정말 좀. 아니 뭐 그 계엄 자체는 뭐 저도 할 얘기가 많지만 네. 일단 경제 얘기 먼저 계엄 얘기해 볼까요? 계엄부터 얘기하세요. 예. 네. 아니 그 방금 피디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이미 몇 번 다 말씀하셨겠습니다만은 계엄을 지 맘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사유가 써 있습니다. 네. 이게 사실이 법이다. 일본어 한자 투가 많아서 헷갈리는데 그냥 전쟁 나거나 뭐 전쟁에 준하는 폭동이 나라에서 난리가 나서 그래서 경찰력으로는 도저히 수습이 안 될 때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군을 떼와서 그렇습니다. 이제 질서 유지를 하도록 예. 할 목적으로 예. 비상계엄이라는 게 선포가 그렇습니다. 되거든요. 그래서 딱 그 사유가 정해져 있는데 네. 지금 윤석열이 이 자식은 내 마음에 안 들어서 상대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일거에 척살하기 위해서 네. 이런 얘기를 지금 이게 원인이라는 거예요. 예. 자기의 계엄권 발동의 원인.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계엄 자체가 처음부터 불법 위법 계엄이라는 거를 스스로 셀프 고백하고 시작한 거예요. 네. 묻고 말고 따지고 할 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피디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절차 이것도 사실 위반이 있는지 없는지 따져봐야 되는데 네. 뭐 헌법학계에서는 계엄하기 전에 국무회의를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뭐 네. 이거는 이제 사실은 뭐 중요한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국무회의 의결을 대통령이 거부하고 지 맘대로 계엄을 할 수 있다. 그거는 뭐 다수설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네. 문제는 국무회의를 제대로 안 하면 국무회의 심의 그 자체를 패스하면 이건 또는 이제 제대로 심의를 하지 않거나 정족수가 모자라거나 예를 들어서 정족수가 예. 간신히 채워졌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하고 있는데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안 채워진 걸로. 그러니까요. 그런 식의 어떤 그 절차적 위반이 있다면 그건 그거 자체대로 위법입니다. 그렇죠. 국무회의를 하고 자기가 반대의 결론을 내릴 수는 있습니다만 국무회의 의결 자체를 패싱하거나 건너뛰거나 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것도 따져볼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계엄 선포하자마자 국회에 지체 없이 통과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이것도 위법. 국회에 통보가 안 됐어요. 통보를 안 보니까. 했어요. 네. 그것 자체로도 위법이지. 이것도 헌법상 계엄법상의 위법 사유입니다. 그러면은 예. 계엄 선포가 돼야 뭐 이런저런 기본권이 제약이 되는 건데 네. 합법적인 계엄이라면은 네. 근데 그 국회 통보도 안 된 상황에서 국회 들어가서 그 난장판을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겁니다. 이 십새끼들은 이거는 헌정을 중단시킨 정말 최악의 내란죄를 저지른 거예요. 법을 쉽게 설명드리면 대통령이 계엄을 할 수 있다고 치면 네. 이런 독재나 폭주를 막기 위해서 네. 잘못된 계엄이 있을 수 있으니 예. 그걸 막을 수 있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예를 들어 칼을 줬다면 국회에게 방패를 준 거고 그치. 대통령에게 열쇠를 줬다면 국회에게 자물쇠를 준 겁니다. 네. 이건 등가로 성립하는 거예요. 좋은 표현이네요. 근데 이제 그래서 내가 계엄을 했으니 즉시 너는 알아라라고 계엄 해제권을 갖고 있는 국회에게 네. 통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해제 통보를 하지 않고 국회를 점령하기 시작했잖아요. 무료로. 네, 그렇죠. 그럼 해제의 심사권 자체가 침해된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국회가 계엄을 해제시킬 수 있는 권한을 그렇습니다. 갖고 있는데 정치 네. 활동 중지를 시키면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계엄 해제를 못하게 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엄과 관련해서는 이 발동 요건도 좀 봐야 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차저차해서 뭐 전시사변에 준하는 어떤 일이 나서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어디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네. 행정과 사법이 마비돼야 돼요. 그렇지. 그러니까, 입법부는 건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전쟁이 나든 사변이 나서라는 거는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냐? 네. 그 폭동과 뭐 어마어마한 일이 나서 어떻게 됐냐면 행정이 마비되거나 사법이 마비돼야 돼요. 근데 여기서 입법부 마비나 입법부의 무질서나 입법부의 소유 사태는 예정하고 있잖아요. 네. 그거는
아무리 먼 일이 나도 국회가 알아서 할 일이다. 즉 계엄과 관련해서는 처음부터 국회는 치외법권입니다. 네. 완벽하게 보호되는 절대적인 다른 영역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국회는. 네. 근데 지금 국회를 쳐들어갔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국회에 군이 들어간 것 자체가 네. 그냥 그 자체가 내란이고 반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정확하게. 법에서 생각하고 있지 않은 치외법권선을 넘어간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이 새끼 이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나? 그러니까요. 내가 뭐 미친 새끼인 줄 알았는데. 그렇습니다. 이거 어느 정도 미쳐야지 이게 진짜. 그러니까 국회는 아주 평온하고 네. 침해받지 않는 상황에서 예. 국회 스스로 계엄 해제에 관한 예. 심사를 즉시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게 헌법의 원리거든요. 네. 근데 지금 경찰이 이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았어요. 네. 이거 내란 반란에 대해서 동조하는 겁니다. 그렇지. 그리고 무력으로 지금 군인들이 들어가서 의사 방해를 하려고 했던 게 명백하게 지금 보이는 거 이 알거든요. 방금 들어온 속보에 예. 따르면은 이게 김용현이가 시켰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뭐. 야. 아니, 만약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윤석열이가 시켰나? 수계를 나중에 있을 법률적인 그런 것 때문에 수계를 김용현으로 일단 하고 내란이나 반란의 수계를 윤석열에서 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직접 지시는 김용현이가 했을 수 있어요. 뭐 그럴 수 있는데. 아니, 근데 그 이전에 예. 이 새끼도 사람 잡는 전문가니까 지금 국회를 타겟으로 한 짓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시켰다고 봐야겠네. 아니, 개별적인 행동 명령은 누군가 내렸겠죠. 김용현이 내릴 수도 있고 그 현장에서 누가 내릴 수 있고 그 부대장이 내릴 수 있는데 네. 국회에 대한 이 계엄 계획 이걸 윤석열이 몰랐다고요? 저는 그런 생각 안 하고. 그러니까 국회에 대해서 군이 들어가는 것들. 네. 초반부터 봉사하고 들어가려고 했던 계획을 몰랐다? 네.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 수계는 윤석열이 해야 된다 저는 생각하고요. 어쨌거나 그런 일이 있었던 거고. 네. 이 상황에서 이제 불법 명령 반란에 부역한 사람들 싹 다 찾아내야 됩니다. 이 새끼들 사전에 모여있던 저 특정 부대들 네. 하다못해 헬기 띄운 애들 예. 헬기가 지나갈 수 있도록 사실은 공군이 방어망을 열어줘야 돼요. 아, 그렇군요. 예. 예를 들어 미친 특전사령관이 야 나는 반란군이야 상관없어 성공한 혁명이라도 해볼 거야 헬기 띄워 이랬다고 합시다. 예. 애들 태워. 예. 우린 국회로 간다. 예. 그냥 못 가요. 그렇지. 아니, 가다가 아니, 하늘을 열어줘야지. 그러면 하늘길을. 가다가 드론하고 부딪히면 어떡할 거고. 그렇지. 예? 모르는 비행기가 나오면 민간하고 부딪히면 어떡할 겁니까? 북한으로 가는 드론하고 부딪히면 어떡하고. 그리고 공군 입장에서 저게 우리 군인이지. 예? 그렇지. 맞아. 이게 청와대를 지나는 건지 그러니까 대통령실을 폭격하는 진짜 반란인 건지 그대로 북한으로 쏠지 어떻게 합니까? 수도 서울 영공을 들어가는 그러니까요.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공군이 방어망을 오픈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예. 그러니까 여기 이 내란 반란에 수많은 부역자들이 있습니다. 야, 반드시 예. 이 10세기를 정권 되찾아가지고 그럼요. 한 놈 한 놈 다 그 응징해야 합니다. 특히 그 예. 안기경 대변인한테 이랬던 이 군인도. 예. 말단까지요. 저도 그렇게 그렇지.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길 열어준 사람. 네. 예? 그다음에 셀프 판단으로 가포 뭐 비상령을 내리니 많이 했던 경찰 서울청장인지 또 본청청장인지 그다음에 국회를 봉쇄 먼저 해서 경찰 병력이 국회 진입을 막도록 한 이 부역자들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사실은 내란 반란의 공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털끝까지도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은 하나라도 관계된 사람은 싹 다 찾아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유리창 깬 새끼. 그렇죠. 유리창 값만 물어주면 안 돼요. 아 그럼요. 예. 민의의 전당인 헌법기관인 국회에 그렇죠. 들어가서 선괴를 한 거는 그렇죠. 또 그 결국에는 본회의장 들어가서 국회의원들 예. 표결 못하게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주 중형에 처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추경호 국회의원들 보고 지금 들어가지 마라. 당사에서 회의자라고 한 거거든요. 지는 본청에 예. 있어놓고 그럼요. 국회 본청에 있어놓고 이거는 명백하게 예. 의결 정족수 미달을 노린 겁니다. 계엄 해제의 의결 정족수 미달을 노리게 한 맞아요. 거기 때문에 예. 이거는 지금 내란과 반란이 일어난 상황인데 이 상황에 대한 해제권이 국회에 있거든요. 이 해제를 방해함으로써 사실은 이 반란 상태를 유지시켜준 공범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추경호의 이 당사 회의는 제가 볼 때는 뭐 증거는 없고 뇌피셜입니다만은 이 반란 세력들과의 모종의 소통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지금 국회에 있으면 어떻게 해? 무조건 밖으로 빼야지. 네. 이런 어떤 그게 아니었을까라고 추측해 보면서 네. 어쨌거나 이것도 추경호도 부역자다. 명백한 부역자다. 네. 적어도 50명에서 몇십 명의 국회의원을 밖으로 빼돌리면서 네. 해제를 막았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아, 저는 뭐 다른 예. 무엇보다도 그 계엄 해제를 결정하기 위해서 국회로 들어가려는 네. 의원들 못 들어가게 막은 거, 경찰들. 요게 진짜 예. 이번 내란의 아주 핵심이라고 그렇죠. 봅니다. 아, 그리고 또 사실 이
조현천이가 네. 계획했던 그 친위 쿠데타, 박근혜 네. 탄핵 직후의 친위 쿠데타 그 계획을 보면은 네. 국회의 그 계엄 해제 이걸 막으려고 얘네들이 어떻게 했느냐, 국회 막을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유치하고 저열하게 하지 않고 네. 개별 의원들을 종북으로 몰아가지고 네. 간첩죄로 해서 네. 집에서 체포해가지고 국회 못 가게. 그러니까요. 그 나름대로 머리 굴리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 새끼들은 국회를 못 들어가게. 그러니까 국회 뭐, 자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계획은 말도 안 되지만 예. 박근혜 때 계획은 말도 안 되지만 국회의 계엄 해제권을 침탈한다 이런 걸 피하기 위해서 예.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예. 개별적인 범죄자 하나하나를 그냥 체포했을 뿐이야. 네. 이렇게 피해갔다고 보는 건데 이거는 지금 그거랑 상황이 다릅니다. 그것도 간단치 않은 게 예.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고 처벌가 안 돼요. 회기 중에는 국회 동의를 얻어야 되거든요. 아니 그게 아니고 계엄에 따라서 계엄이 되잖아요. 네. 그럼 국회가 해제권을 행사하는 유일한 집단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현행범 아니면 체포가 안 됩니다. 아예. 그렇지. 그런데 그 뭐 집에서 체포할 생각도 했었던 거 아니에요? 그 예. 새끼들이. 네. 와, 근데 진짜. 그러니까 그런 체포도 사실 쟤네들도 평소에 있던 간첩이냐, 뭐 종북이냐, 무슨 죄냐, 뇌물이냐 이런 걸 짚어씌워가지고 체포하겠다라는 것도 네. 계엄이 벌리면 그것도 위법할 가능성이 있어요. 현행범이 아니면 체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못했는데 얘네들은 그게 아니라 그 정도 논란은 그냥 무시하고 국회 자체 해제권을 지금 대놓고 침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완벽하게 국회의 해제권을 무력화시키면은 이제 완전히 자기 세상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뭐 북한보다 저리 가라라는 독재, 예. 조선시대 왕보다도 더한 상황으로. 그러니까 얘기하는 나름대로 거죠. 예. 윤석열이도 이 자기의 어떤 운명을 걸었는데 네. 좆됐어요 이제. 아, 그럼요. 이게 저지가 됐으니까. 예. 그다음에 이제 포고령 관련해서도 좀 이게 좀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아, 같은데. 그럼요. 아, 이거 정말 이게- 우리 어제 사실 우리 예. 교우들을 만났는데 네. 벙커원교회 교우들 예. 처단이라는 말에 등골이 오싹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당연하죠. 예. 그다음에 이제 포고령 1호가 뭡니까? 이게 1호 안에 제일 위에 있던 1항. 국회, 지방의회, 정당 등의 일체 정치 활동을 금한다? 정치 활동을 금한다. 그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예. 국회가 열리지 말라는 거예요. 갑자기- 계엄을 열어놓고 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게 한동훈과도 연계가 되어 있는 게 계엄을 했다 칩시다. 그러면 적어도 법률적으로는 국회가 해제에 관한 심사는 언제나 할 수 있게 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포고령을 통해서 정치 활동을 금한다라고 한 건 뭐예요? 그 퇴로를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해제를 포고령을 통해서 막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어저께 한동훈이 뭐라고 그랬냐면 영화 그게 달콤한 인생이 생각이 나는데 이병헌이 그러잖아요. 그 보스한테 나한테 왜 그랬어요? 뭐 그러잖아요. 한동훈이 그랬다는 거 아니고 나는 왜 체포하려고 그랬냐? 야, 그 네가 포고령을 해서 그런 그랬겠지. 거겠지. 그럼 이 포고령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건가 봐요. 예. 그럼 뭐야? 만약에 한동훈도 이 포고령을 위반해서 널 체포하려고 그랬다면 거기 모인 190명 국회의원 전부 다 포고령 위반이에요? 그런 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아니 그리고 뭐 그러니까 정치 활동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했어?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잖아요, 예. 지금. 그러니까 자기는 위헌, 불법, 뭐 말도 안 되는 폭거를 일단 저지르고 이거 위반하는 놈들은 다 처단이야. 이 질서가 자기 머릿속에는 합리적이라는 얘기예요. 네. 예,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저는 이제 뭐 이제 길게 얘기하자면 끝도 없습니다만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진짜로 두려웠던 건 뭐냐면요. 제가 개인적으로 두려웠던 건 이 실탄이 장착된 총을 든 군인이 서울시내를 활보하고 국회를 점령하겠다. 당연히 두렵죠. 네. 근데 이제 제가 이 생각했던 약간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근데 우리 같이 선량한 사람들이나 멀쩡한 국회의원들은 하다못해 그 촌각을 다투는 그 상황에서 우원식 의장 같은 경우에도 절차를 지켜서 이 의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정도가 이 보통 사람들이라면 네. 그렇게 해서 계엄 해제에 관한 요구안이 가결이 됐어요. 네. 그러면 즉각적으로 헌법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조건 해제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그 즉시 그냥 지체 해제하는 없이. 거예요. 지체 하는 없이. 거고. 네. 그러니까 헌법에는 그냥 지체 없이 하라고 되어 있고 그 테크니컬한 그 기술적인 부분의 계엄령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 빨리 이걸 해제를 공고해라 이렇게 네. 되어 있잖아요. 예. 근데 시간이 1분, 2분, 1시간, 2시간 넘어가는 거예요. 네. 저는 그래서 3시간 반 만인가에 결국에는 국무회의 열려가지고 했잖아요. 예. 보세요. 당연히 지금 저희가 얘기했던 너무나 상식적인 법 얘기를 윤석열이가
뭐 몰랐을 일 없잖아요. 근데 그런 거 몰라. 그냥 우리는 다 무시하고 나고 국회 총 쏴가지고라도 예. 일거에 정의해. 이런 식의 초법적, 위헌적 반란 행위를 지금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마지막까지 법치가 지켜질 거라고 생각하고 해제 결의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해제 결의를 한 걸 지킨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제 말씀 이해되시죠? 네. 해제 결의를 했는데 맘대로 해 나는 그냥 해제 안 해. 이게 이 3시간의 공포가 저는 진짜 공포였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앞단의 공포도 공포지만 예. 니네가 해제 결의를 하든지 말든지 난 안 풀어. 해제 통보 안 해. 그냥 그러고 계속 총 쏴. 다 잡아들여. 이 실제 보도를 보니까 예. 윤석열은 그 국회 결의를 무시할 생각이었대요. 그러니까요. 와. 이거는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헌법이 있고 헌법을 위반하고 그 위반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법을 통해서 복권하는 것 이 모든 시스템이 이 시스템이 국가입니다. 네. 이 시스템이 진짜 말하는 법치예요. 예. 근데 지금 어떤 놈이 나온 거냐면 그냥 아예 이 바닥 자체를 쓸어버리는 무법 인간이 나온 겁니다. 이거는 진정한 의미에서 국가 붕괴를 경험한 거예요. 저는 그 3시간이. 국가가 없어요. 예.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계엄을 했다. 예. 위법하다 우리가 주장하지만 예. 계엄도 헌법과 계엄법에 따르는 권한을 행사한 거잖아요. 네. 근데 계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계엄을 행사한 게 아니고 야 그냥 총 들고 튀어. 오늘부터 그냥 군인들이 계엄 선언도 법적인 선언이니까 그게 예. 아니고 총 들고 일어나서 네. 다 총 쏘고 다 죽여버려. 예. 그리고 오늘부터 내가 왕국을 선언한다. 이런 건 무법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건 무법이잖아요. 예. 시스템 밖에 있는 거잖아요. 예. 똑같은 상황이 저는 그 3시간 때 일어났다는 거예요. 계엄을 선언했고 계엄을 해지시켰는데 해지를 무시하거나 해지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3시간. 이 3시간이 대한민국 붕괴. 국가가 소멸됐던 그 순간. 저는 그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가 제가 생각하는 극단의 공포는 저는 그때 왔어요. 아, 해제가 됐구나라는 안심. 잠깐 했는데 네. 니들이 해제를 하던 말던 나는 헌법 위에 있어. 헌법이라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 이 씨발 새끼예요. 그래서. 예, 저는 그 3시간이 그야말로 국가 소멸의 국가 붕괴 현장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이런 어떤 이런 괴물 같은 촉 같은 새끼가 나와가지고 나라를. 그렇습니다. 화가 나네 듣다 보니까. 그럼요. 중국 신화통신의 그 SNS 매체 뉴탄친 예. 여기서 논평을 냈는데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 전 세계의 적이 되기로 선포한 윤석열을 얘기했습니다. 네. 이 세계의 웃음거리가 네. 됐어요. 지금 미국 국무부 그럼요. 미국 얘기도 할 수밖에 없죠. 미국 국무부 부장관 역시 네. 이 지금 이거 오늘 대놓고 얘기했습니다. 대놓고 얘기했어요. 예. 저 한국에 대해서 네. 계엄령이 심각한 오판이었다. 오판. 매우 문제 있고 불법적이다 그럼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아주 고위공직자잖아요. 거의 저 부장관이니까 예, 차관급이에요. 그렇죠. 예. 예, 예, 그리고 사실상 우리 문제를 담당하는. 그리고 예. 사전에 한국의 계엄령 정보를 예. 얻지 못했다. 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진짜 이거 보수들이 이걸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에 보수가 있다면 예. 이 보수들이 이걸 용인할 수가 있는 문제일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예. 아까 우리가 잠깐 얘기했지만 계엄은 전시에 준하는 사변, 전시에 준하는 상황 아니면 사변인데 쉽게 말하면 사변은 좀 어려운 말이면 쉽게 말하면 내부에서 무슨 폭동이 나거나 예.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행정적으로. 예. 근데 전시에 준하는 사변은 전쟁 같은 얘기거든요. 예. 적군 쳐들어오거나 뭐 그야말로 뭐 총격이 벌어지거나 뭔 일이 났다는 거예요. 군사적으로 뭔 일이 났다는 거거든요. 네네네. 경찰로 커버할 수 없는. 그렇지. 그래서 사변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 장관이 계엄 건의를 하는 겁니다. 그 사변은 이제 뭐 내부적인, 경찰을 또 경찰이 안 된다 이런 얘기니까요. 관장하는 예. 예. 행안부 장관이 하는 거고. 근데 전시에 준하는 사변이라고 생각하는 전시에 준하는 그런 상황일 때는 국방부 장관이 계엄 건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김용은이가 지가 국방부 장관이 계엄 건의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럼 앞단에 예. 전시에 준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거는 어떻게 프로세스가 되어 있냐면 김용현 의원이가 계엄 건의를 해서 계엄이 되잖아요. 예.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면 바로 데프콘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예. 예. 아니 그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그러네요. 그럼 데프콘 이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시에 준하는 알람이 걸린 거죠. 예. 이러면 전작권이 미국으로 가요. 그렇지.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네. 한국이 지금 발동을 걸었다는 거예요, 윤석열이가. 그러니까 그거는 나한테 전작권이 올 수도 있다는 시스템. 우리가 한국 나 미국 우리는 공동으로 한미 방어해 줘야겠다. 우리가 공동으로 평시작전 전작전 우리 수많은 연습해 왔잖아. 우리 미국을 우방이잖아. 무시한 거네. 그럼요. 미국을 무시한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이 계엄을 걸었다는 건 좀 있으면 데프콘이 온다는 거고, 그럼 내가 전시작전권을 행사해야 되고 예. 나는 한국 내에서의 군 자산과 미군의 군 자산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해서 미군이 이제 드디어 이제 전면에 나서야 된다는 이 시스템이 현재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시스템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거를 나한테 허락 없이 네가 발동을 걸어? 이거는 나를 개무시하는 거야? 이게 그러면 결국에는 미국이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 새끼 봐라. 계엄 아니면은 다음에 또 국지전도 벌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죠. 전쟁 벌이면 이건 바로 또 전자권이 걸리는 문제인데. 바로 그겁니다. 이 새끼 이거 우리 얘기도 없이 그 국지전을 벌일 수도 있는 새끼네. 이거 아주 심각한 새끼네. 바로 그겁니다. 이거는 네. 안보 관련해서는 네. 사실상 현상 파괴하고 있는 그리고 안보 관련해서도 걸어가 본 적이 없는 상황으로 국가를 내모는 이거 진짜 위험천만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 뚜껑 열리죠. 그리고 실제로 실병력이 이동하지 않았습니까? 네. 장갑차와 탱크와 군인들이 이런 일을 미군한테 어떤 알람도 없이 일단 했다? 예. 뭐 사대주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현재 우리나라가 처하고 있는 안보 시스템 내에서 네. 그 시스템도 붕괴시킨 거예요. 예. 어마어마한 일, 국가 존립이 위태로울 뻔했어요. 미국 뚜껑 열리죠. 네. 아무튼 근데 사실은 저도 뭐 그런 생각을 어릴 때부터 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일제시대에 태어났으면 나는 독립군이 돼서 안중근 장군님이나 네. 김구 선생님처럼 했을까? 평범한 소시민으로 네. 살았을까? 네. 개인적으로는 또는 4.19 때는 어땠을까? 내가 만약에 광주에 있었다면 이런 생각했거든요. 네. 늘 사실은 혁명의 최전선에 있을 거다라고 저는 저 스스로 생각합니다. 네. 옛날 한 번도 저의 어떤 신념이나 이런 걸 의심해 본 적이 없었는데요. 이번에 사실 제가 놀란 게 네.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는 그날 밤에 예. 아까 피디님이 질문 주셔가지고 생각이 났는데 전화가 누가 처음 왔냐면요. 어머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한테 아들 내 말 잘 들어. 네. 텔레비에서 이런 일이 났대. 일단 예. 봐. 그런데 나가지 마. 왜냐면 제 성정을 알거든요. 네. 뛰쳐나가서 탱크 앞에서 예. 예를 들면 안기령 대변인처럼 그러고도 남을 사람인 걸 어머니가 알거든요. 아이고. 그러니까 우리 아들 뛰쳐나가서 지금 예를 들면 이게 광주 초입이 될지 그럴지도 모르는 역사적 병고를 우리가 지금 맞은 거잖아요. 그때는. 전두환 이 새끼는 미국 눈치는 좀 봤어요. 그러니까요. 이 미친 새끼는 예. 미국 이거 보고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머니가 전화가 와서 저거를 TV에서 뉴스를 보자마자 우리 아들은 뛰쳐나갈 것 같으니까 걱정이 돼서 나가지 마. 잠들어 있는 아이들을 생각해. 제가 옛날에 총각 같았으면 뛰쳐나갔죠. 근데 아들 둘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의문을 끌어올리지만 이 무서운 느낌이 들면서 TV를 일단 보면 상황을 보게 된 거거든요. 예. 예. 제 말씀은 이러한 수많은 실존적인 두려움을 안고 맨몸으로 국회를 지켜내신 수많은 시민들이 그 계십니다. 시민들은 정말 우리나라의 이 퇴행을 막아내신 위대한 민주 시민이 오늘 우리의 일상을 지켜내신 분들이에요. 다시 태어난 독립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다시 태어난. 그 위대한 시민 여러분, 그날 맨몸으로 탱크 앞에 서고 장갑차 앞에 서고 총구 앞에 서게 하셨고 국회를 지켜내셨고 네. 국회의원들이 들어갈 수 있게 어깨를 빌려주고 계엄군 앞에서 온몸으로 막아내신 보좌관들, 시민분들, 위대한 민주 시민의 역사가 지금 오늘의 평화는 적어도 그분들이 지켜내신 겁니다. 네. 너무나 찬사하고 존경하고 너무 존경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오늘 경제 얘기를 해야 경제 얘기 좀 되는데 그 할까요? 얘기도 좋습니다. 예. 예.